예, 오늘은 지식재산권 일반 6차 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41부터 44페이지까지고요. 별표는 3개를 칠 겁니다. 예, 7차 시 수업 후에 지식재산권 논술을 실시하고 총 11개의 별표에 맞춰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권입니다. 디자인권 여러분들 책 41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품의 미적인 외관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독점적, 배타적으로 소유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디자인권은 물품이라고 하는 하나의 물건에 소속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그 물건 안에선 굉장히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예, 보호의 대상도 나와 있고, 그리고 보호 등록 요건도 밑에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러나 특히 더 중요한 부분은요. 디자인권의 성립 요건이라고 해서 아래 나와 있는 이 부분이고, 여기 지금 보면 제가 빨간색으로 별표를 하나 해놨어요. 예, 디자인권의 성립 요건, 요게 오늘 나오는 첫 번째, 예, 별표고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정확하게 단어 하나하나씩 디자인권 성립 요건은 물품성과 형태성, 시각성, 심미성, 이렇게 4가지가 있고, 이 4가지를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 물건이어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물건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 그림이 그려진 그릇의 디자인은 등록 대상이 되지만, 그림 자체는 디자인권의 보호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죠?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림 자체는 디자인권이 아니고, 그릇은 되고, 아니면 그림이 그려진 그릇도 되고요. 뭐 티셔츠에 그려진 그림은 되지만 그냥 그림은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형태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입니다. 일정한 형태여야 하기 때문에 기체, 액체, 가루 등 형태가 없어 디자인 등록이 안 되는 것들은 대상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왜 이런 말을 왜 하냐인 거네요. 이 다음에 배울 상표권에서 나오는 부분에서 상표권은 특별한 형태가 없는 경우도 가능하다 보니까 이렇게 구분 지은 것 같습니다. 예, 세 번째, 시각성이고요. 시각성은 육안으로 인식되어야 하기 때문에 소리는 등록 대상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상표는 소리 상표도 있어요. 예, 그다음 마지막으로 심미성이에요. 예, 이뻐야 한다라는 뜻인데 좀 혐오스러우면 안 된다입니다. 예, 다음 페이지로 넘어와서 42페이지입니다. 디자인권의 내용이 나오네요. 디자인권은 설정 등록에 의해서 발생됩니다. 곧바로 뭐 저작권 같은 경우는 창작을 하자마자 되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뜻이고요. 디자인권의 존속 기간은 설정 등록이 있는 날부터 아니면 디자인 출원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까지이고, 디자인권자는 등록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게 됩니다. 디자인권은 좀 더 디자인권자를 강력하게 보호해주기 위해서 유사한 범위까지 효력 너비를 넓혀주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네요. 예, 그 다음 상표권으로 가도록 할게요. 상표권입니다. 상표권, 트레이드마크라고 해요. 상표권은 상품을 생산, 가공, 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의미합니다. 표장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 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 그 구성이나 표현 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모든 표시를 의미합니다. 권리의 존속기간은 상표 등록일로부터 10년이지만 존속기간을 계속 갱신할 수 있어서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여기 지금 우리 유인물에는 안 나오지만 저기 지금 보고 있는 PPT에는 안 나오지만 이제 두 번째 별표는 교과서 왼쪽에 상표권의 선점 문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예, 여러분들 거기다가 별표를 하나 표시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별표를 하나 표시해 주시고 산업재산권의 분쟁 사례 분석이라고 적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꼬꾸면 소녀시대 1박 2일 이렇게 해서 상표권의 선점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나와 있고요. 몇 년 전에
백종원이 출연하는 이제 그 프로그램에서 덥죽이라고 하는 또 상품을 개발했는데 그거를 또 다른 상관없는 사람이 이제 상표를 출원해서 생긴 상표권 선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여기다 적어놨으니까 한번 보시고 그리고 제가 좀 더 소개를 하는 내용까지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꽃고면 소녀시대 1박 2일이 해당 상표를 등록받아 문제가 되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 이렇게 나오죠. 당사자와 관계없는 사람이 꽃고면 소녀시대 1박 2일과 관계없는 사람이 먼저 이 상표를 등록을 받아서 생기는 문제가 있다. 상표는 신규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제 우리가 먼저 사용을 하다가 식별마가 있으면 등록이 가능한데 예, 어떤 사람이 먼저 출연하게 되면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예, 꽃고명과 소녀시대 1박 2일 덥죽 같은 경우는 그걸 사용해야 할 만든 당사자라든지 그걸 제작한 사람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뭐 사용하는 가수라든지 뭐 출연진들이 외에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 그걸 미리 선점이라고 하죠. 먼저 등록을 해서 자기들이 권리를 주장하고 뭐 그것 때문에 생기는 분쟁을 얘기합니다. 대다수 이런 것들은 뭐 좀 복잡하긴 하지만 법률적으로 좀 더 식별력 있는 사람이 가져가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제가 이제 네 가지를 더 이제 소개를 해줄 거예요. 뭐 볼딘이라고 하는 이제 스포츠 회사고요. 돌침대 그리고 버버리, 스타빌로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소개할 테니까 이렇게 총 8가지가 될 텐데 8가지 중에 하나를 사례를 적어 주시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우리는 논술이라고 하죠. 논술형 문제의 정답이고요. 해당되는 거 외에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게 있으면 더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이제 네 가지인 거예요. 첫 번째는요, 이런 겁니다. 주식회사 볼딘이라고 하는 회사가 우리나라 회사인데요. 우리나라 이제 골프 회사예요. 근데 이게 아디다스라는 회사랑 어떻게 보면 로고가 상당히 비슷해 보입니다. 그리고 비슷한 물건을 판매하는 회사잖아요. 예, 그 두 회사의 이 로고의 유사성 때문에 좀 문제가 될 수 있었는데요. 볼딘이라는 회사가 적극적으로 아디다스를 자신이 이제 뭐 먼저 고소를 했다고 해야 될까요? 아디다스 소송을 제기해서 자기는 아디다스와 다른 이 비행기 날개 영상이기 때문에 먼저 등록된 상표인 아디다스와 자신들은 이제 식별력이 다르다. 그래서 인정을 받아달라라고 했고 실제로 여기 보면 비유사하다. 선 등록 상표인 아디다스와 볼딘이라는 회사는 비유사함으로 쓸 수 있다라는 것을 받아내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장수산업이라는 곳에서 나온 별이 5개 장수돌침대라는 회사가 상품이 있는데 후발주자인 이제 주식회사 장수돌침대라는 회사에서 주식회사 장수돌침대 침대라고 판매를 해서 이제 생긴 문제인데요. 최종적으로는 장수돌침대 별이 5개라고 하는 이 회사 사장님이 이제 선전을 하시잖아요. 예, 굉장히 열심히 자신들의 주지성이라고 하죠. 다른 상품과 다르다는 주지성을 많이 선정을 하고 있었고 원체 매출도 2등 회사인 주식회사 장수돌침대에 비해 월등하게 높았고 사람들 대부분 장수돌침대 별이 5개인 이 장수산업 상품을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후발주자가 금지되게 된 부분이에요. 장수돌침대는 돌침대와 관련하여 원고 회사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표시로 주지성이 상당히 인정되기 때문에 이와 비슷한 느낌의 장수돌침대, 주식회사 장수돌침대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짓고 돌침대라는 회사를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장수돌침대 사장님은 소리 상표도 등록을 했고 굉장히 여러 형태의 상표를 등록을 열심히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세 번째는요, 굉장히 유명한 이제 영국의 이제 패션 브랜드 버버리라는 회사가 원래 굉장히 이런 체크 무늬에 관련된 부분으로 굉장히 많은 소송을 했었는데요. 거의 다 이겼어요. 예, 아주 오래된 브랜드예요. 이 버버리 체크가 1920년, 그러니까 100년도 넘은 체크인데 굉장히 체크 무늬로서는 상당한 특정한 디자인 그리고 특정한 상표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페인의 카멜이라는 회사가 예,
아주 유사한 형태로 이 디자인의 상표를 팔다가요. 이제 소송이 걸리게 됐고, 굉장히 많은 이제 등록이 되어 있는 이 어, 디자인과 상표 같은 것을 이용해서 이 버버리라는 회사가 무효 소송을 걸었고 최종적으로 무효를 받게 됐고요. 카멜이라는 회사는 실제로 아무것도 제출하지 않고 그냥 소송을 받아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필기구 소송인데요. 스타빌로라고 하는 독일 회사가 1970년대부터 이 형광펜 디자인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형광펜 디자인이 자신의 회사의 디자인이기도 하고 상표의 역할도 한다인 거예요. 매우 비슷한 형태를 갖고 있는 이런 형광펜을 중국의 닝보라는 회사가 만들었는데 조금은 디자인이 다르긴 합니다. 하지만 매우 오랫동안 이제 주시성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이 상표로서도 인정이 된다고 해서 디자인을 금지하게 돼서 이제 스타빌로라고 하는 회사가 이기게 되는 부분으로 귀결이 됐어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렇게 해서 교과서 왼쪽에 나와 있는 꽃구면 소녀시대 1박 2일 플러스 덕주까지 해서 그리고 방금 소개한 4가지 중에 하나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것을 그 지문에 나와 있지 않잖아요. 이런 선점 이런 사례 같은 것들이 나와 있는 것들은 지문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이 중에 하나를 잘 알고 있다가 논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밑에 나와 있는 면직물과 그릇에 시작한 디자인 보호라고 되어 있는데 영국이 굉장히 디자인권 보호를 일찍 시작을 했는데 그 이유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1800년대 초에 산업혁명 이후에 빅토리아 왕조는 굉장히 섬유에 관련된 산업을 굉장히 많이 육성을 했는데 섬유가 어느 정도 이 면 섬유가 전 세계적으로 팔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섬유를 더 이상 사지 않는 시기가 왔나 봐요. 그때 이제 예쁜 그림 아니면 특이한 도안 같은 걸 넣어서 섬유 산업이 더 발전했는데 주변국에서 아주 비슷하게 만들어서 팔게 됐고 뭐 그런 부분을 로 인해서 섬유 아니면 도자기 산업에 이제 문제가 생겼나 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호를 강화하는 디자인권 보호에 관련된 부분을 영국에서 굉장히 빠르게 실시했고요. 1839년도에 제조 상품 디자인에 대한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디자인법이 영국에서 최초로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제 43페이지로 갑니다. 일반적으로 상표는 기호, 문자, 도형 또는 여기에 색채가 결합되어 있는 시각적으로 인한 2차원 표장이라고 하죠. 보통 그냥 그림 같은 느낌. 2차원적인 그림 아니면 글씨 같은 것들이 많이 사용됩니다. 근데 이 외에 좀 특이한 것들을 쓸 수가 있어요. 상품을 지정하여 식별할 수 있다면 입체, 홀로그램, 동작, 소리, 냄새 같은 것도 출원이 가능하고요. 최근에는 홍보 빅보의 발달과 인터넷 발달로 인해서 기호 문자 위에 다양한 상표 출원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별표가 되겠네요. 오늘 3번째 별표이면서 전체 11번째 별표가 됩니다. 상표 유형에 맞는 사례를 제시해라 인 건데 상표 유형은 이런 게 유형이에요. 입체 상표 유형. 그죠? 그거에 맞는 사례. 입체 상표 유형에는 코카콜라 병 모양입니다. 코카콜라 병 모양은 입체 상표에서 가장 유명한 상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상표 중에 하나예요. 그냥 실루엣만 보여도 이게 코카콜라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 우리나라에서는 바나나 연기 우유의 이 주파날 모양의 형상이 그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동작상표예요. 동작상표는 움직인다인 거죠. 움직이는 상표 최근에 굉장히 많지만 가장 초창기에 썼고 유명한 거는 20세기 폭스사가 영화 시작 전에 회사 상징이 이제 다각도로 돌아가는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영상이 있어요. 이런 영상은 동작상표의 굉장히 유명한 부분입니다. 이거 말고 여러분들 뭐 픽사 애니메이션에도 그렇게 움직이는 애니메이션 형태로 자기 회사를 나타내는 부분도 있죠. 이런 것들은 동작상표에 들어갑니다. 세 번째는요, 소리상표예요. 여기 보면 MGM사라고 하는 영화회사죠. 영화회사의 사자 울음소리. 이 움직이는 것들은 동작 상표일 수도 있는데 울음소리가 되게 독특해요. 이 울음소리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인텔사의 광고에 나오는 상징 소리가 있어요.
딴딴딴딴 이런 소리가 있는데 이런 것도 소리상표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독특한 건데요. 냄새 상표입니다. 프린터 토너에서 아몬드 향기가 나서 그걸로 상표를 낸 경우가 있다고 하고요. 더 적진 않겠지만 우리 외국에서는 좀 활발한 편이었나 봐요. 프린터 토너인데 레몬 향이 나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냄새 상표 출원을 몇몇이 시도를 했지만 아직 성공 사례가 거의 없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예,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44페이지 좀 가서 마지막 부분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 가치의 변화입니다. 2004년에 브랜드 가치가 43위였던 애플은 2013년에 처음 1위로 올랐으며 2005년에 38위로 100대 브랜드에 처음 진입한 구글은 2014년에 2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두 브랜드는 초고속 성장으로 인해서 2004년부터 2011년까지 7년간 이어져 오던 코카콜라, IBM, 마이크로소프트 왕자가 무너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 굉장히 우리 소위 말해서 트렌드에 강한, 그리고 뭐 IT와 관련된 회사들이 빠르게 포진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애플이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구글도 그런 형태로 진입했다고 합니다. 예, 이 어떻게 새로운 브랜드가 진입될지 생각을 해보자고 하는데, 이런 브랜드 가치를 정하는 거는 세계의 브랜드 각축장인 미국에서 많이 선점이 돼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소위 말해서 Z세대가 좋아하는 브랜드를 이제 한번 알아봤다고 합니다. 뭐 실제로 여기서 알아봤더니 이제 뭐 대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유튜브라든지, 예, 뭐 아니면 그 좀 최근에 유행하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IT 부분하고 패션 브랜드나 스포츠 브랜드 있는 나이키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다고 해요. 남녀가 굉장히 좀 차이가 난데요. 예, 남자와 여자의 10대만 놓고 이런 브랜드를 한번 조사를 해봤던지, 남자들은 이제 1위가 이제 스페이스X와 뭐 NFL이라고 전미 풋볼 리그, 그리고 비트코인, 뭐 이런 것들, 아니면 NBA 농구 같은 거, 이런 것들, 아니면 UFC, 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좀 많이 상표 브랜드로 올라갈 수 있겠죠. 여학생들은 아마 첫 번째 울타라고 써 있는데, 이 울타라고 하는 게 이제 미용 브랜드래요. 근데 이 미용 브랜드가 되게 여러 가지 미용 브랜드 이름으로 다 이렇게 포진이 되어 있다고 해요. 뭐 닉스라는 회사도 미용 브랜드고, 이제 여러 미용 브랜드라고 해서 소위 아름다워지는 쪽으로만 이제 한 너댓 가지가 선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Z세대가 좋아하는 브랜드는 이제 3년, 4년 뒤에 이제 브랜드 가치가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좀 커요. 이 사람들이 성인이 되고, 또 성인이 구매력이 이제 영향을 주면 더 많이 되겠죠. 그래서 한번 이런 걸 적어보도록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꼭 적을 내용은 없고요.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우리는 6차 시가 끝났고, 다음 시간에 이제 7차 시를 할 거고요. 7차 시에서는 저작권과 신지식재산권을 할 겁니다. 예, 7차 시가 끝난 다음에는 이제 수행평가를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